언론사에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내가 샛별 룸사랑의 범인 김태화다.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른바 얘기하는 성매매죠.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난동을 부린 모양이에요. 이 새끼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어린 놈의 새끼들이 까불어 하면서 잔뜩 겁을 줬나 봐요.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장을 향해서 이러고 간 거지.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찍혀있어요. 아비규환이었던 겁니다. 불쌍의 남자 2명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서 4명 다 사망한 사건.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살인 사건. 이 사건은요 1990년도에 발생했어요. 90년 1월 28일이니까 한겨울이네요. 네. 21시경. 네, 21시경에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거죠? 네,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구로 이동입니다, 정확하게. 네, 샛별 룸사랑이라는 그 룸사롱이죠, 술집이죠. 거기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에요. 10대 청소년. 그때 피해자는요, 여성 2명, 남성 2명이었는데요. 예. 여성 2명은 15세 강 씨, 그리고 18세 김 씨였는데요. 이 그 샛별 룸사랑의 종업원이었고요. 예. 그 이 남성 2명은 이 종업원들의 애인이었습니다. 예. 한 사람은 당구장 종업원 유 씨, 그 다음에 웨이터 김 씨였는데 이들은 둘 다 16살이었습니다. 불쌍의 남자 2명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서 4명 다 사망한 사건. 벽면에는 그 사람의 피 묻은 손바닥, 각종 그 룸사롱 벽에는 얼마나 살려고 아우성을 쳤는지 이렇게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찍혀 있어요. 아비규환이었던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족적, 네. 그다음에 뭐 지문, 머리카락도 수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하는 게 이 정도였을 겁니다. DNA 같은 거는 네, 생각도 생각 못했고요. 네. 족적, 지문, 머리카락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일대 이제 뭐 동종전과 상대로 일일이 탐문 수사. 그럼 이 사건 발견자는 최초는 누군가요? 룸사롱 사장입니다. 아. 네, 룸사롱 사장이 입구에서 자기네 이제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본인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갔나 봐요. 슬리퍼가 그 약간 반건조된 그 혈액에 딱딱 찍히니까 슬리퍼가 벗겨질 정도로 그 안에가 완전히 피바다였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그러니까 뭐 이 업소 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비규환의 어떤 그 지옥 같은 현상을 보고 아마 자지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2 신고했던 거. 네, 업소 사장한테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 이런 사건을 저지를 만한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라고 했더니 업소 사장이 바로 대번에 네.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일날 그 업소에 왔던 20대 초반의 청년 2명이 있었다. 근데 본인들이 내가 최근에 출소했다라는 얘기를 했다. 지들 둘이. 네. 그리고 호남 사투리를 쓰고 있었고 한 175cm의 호리호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날 그 술을 먹었대요, 이놈들이. 네. 그런데 술을 먹고 나서 2차 이른바 얘기하는 성매매죠. 성매매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놈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종업원이죠. 네.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난동을 부린 모양이에요, 그 술집 안에서. 네. 난동을 부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 술집 사장이 또 그 동네에서 술 장사 꽤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데서 잔병 묵은 사람들이 건달 기질이 있어요. 네. 이 새끼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까불어 하면서 잔뜩 겁을 줬나 봐요. 일단은 사장의 어떤 이거 포에 예. 포스가 있다 보니까. 쩔어가지고 일단은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큰 사단이 된 겁니다. 근데 나가면서 이들의 행동이 예. 어떻게 했냐면 2명이 나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목을 치겠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이때 사장은 꼴같지 않게 봤나 봐요.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정리하고 나서 상황 정리하고 나서 이제 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까 강량 종업원 나이가 좀 있는 18살이에요. 18살이. 네, 강량한테 얘야 가게 정리하고 일찍 들어가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또 사장 말 듣고 그대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는 남자의 종업원 있잖아. 네. 그 김군하고 또 저 둘이 커플이 있고 애인 관계가 있고 하나는 인근에 있는 당구장에 이제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가 온 거야 거기 네. 술집으로. 그러니까 넷이서 그 술집이니까 술집 안에서 느긋하게 술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범인들 두 놈한테 급습받은 거예요. 이 사건이 9시에 이제 이들이 술을 먹으러 와서 한 3시간 정도 술을 먹었대요. 그러면, 그래서 12시 정도에 이제 쫓겨나서 나중에 이게 또 이들이 2명이 다시 들어온 게 새벽 시간대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4명이 급습을 당한 건데 일단은 그 업소 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출소. 그 그렇죠. 전과자 출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지들 얘기를 입으로 떠들었대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네. 그러니까 동종 전과자의 최근 출소자를 이제 탐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금방 드러났죠 얘들은. 네, 바로 특정이 됐습니다. 한 명은 조경수, 24살. 조경수, 예. 한 사람은 김태화, 22살입니다. 이 두 명이 최근에 출소한 놈 중에 유력하지만 얘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죠. 근데 얘네들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얘네들 이미 수배자였던 거예요. 광주 광역시 소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네. 종업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놈들이에요 얘들이. 맞습니다. 조경수하고 김태화가. 얘들 인적사항이 밝혀진 게 아마 1월 19일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1월 4일 날 범행했지만 네. 그러니까 1월 19일 날 공개 수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 공개 수배가 실제로 전단지가 다 붙어요. 사진까지 그러면, 동봉해가지고. 공개 전단 있잖아요. 네. 조경수하고 김태화 거를 들고 와서 업소 사장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이 왔다 간 놈들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얘들 맞다고. 바로 검거 작전에 돌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어디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술집에서 1km 떨어진 가리봉동의 벌집촌에서 거주를 하다가 샛별룸 사롱 사건을 딱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자시고 하는 것도 크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런 데가 벌집촌이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잡으려고 간 거예요. 못 잡은 거죠. 네. 이미 범행을 이제 하고 나서 그 행적을 감춰버렸으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새끼들 동선을 또 추적을 해야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없고 애먹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때 수사 기법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 정도 수사는 했습니다. 조경수하고 김태화 네. 가족들을 전부 다 도출을 해요. 이거는 집 전화로 왔던 겁니다. 네. 조경수의 누나가 친누나가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그 공중전화가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하고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뉴 아리랑 호텔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예요. 그리고 조경수한테는 애인이 있었나 봐요. 조경수는 또 애인도 있었어. 이게 탐문수사에서 그 당시 수사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조경수 애인도 전단을 봤어요. 공개 수배. 광주에서 했던 거. 거기에다가 샛별룸 사롱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떴어요. 2월 28일 날 지 애인을 조경수가 만나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그때부터 4박 5일 동안 끌고 다니면서 집에도 못 가게 그때 대전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대전 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3월 2일이 돼가지고 서울 가는 기차를 타라고 그래서 탔대요. 그랬더니 조경수 본인은 평택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가. 그래서 이 애인 되는 여성은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들었을 때 경찰은 어디로 가겠어요? 평택이요. 볼 것도 없지. 평택에서 내렸으니까 평택으로 출발하는 거죠. 평택에 이 새끼가 어디쯤에 숨어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벌집촌이요. 벌집이죠 뭐. 그러니까 털어간 겁니다. 얘들이 있을 장소는 가리봉동 아니면 평택 아니면 권성구 세류동이다. 네. 그런데 보다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딜까? 평택은 애인이 말해줄 수도 있고 벌집촌도 없어. 일단 털어 평택. 그 다음에 가리봉동 원래 있던 데는 경찰이 당연히 그쪽에 와서 조사할 거니까 거기 안 갈 것이다. 털어. 그러면 그 중에서 그나마 유력한 곳은 공중전화 누나한테 걸었던 수원 세류동이다. 그리고 거기 또 벌집촌도 많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하자. 경찰이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순서를. 만약에 수원 세류동에 벌집촌으로 두 놈이니까 이사를 했다면 숙박업소 안 갈 거고 이사를 했다면
소개해준 데가 부동산이니까요. 이제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라고도 안 했어요. 복덕방이라고 했어요. 복덕방. 그런 데 가서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더니 어떤 분이 김태화를 봤어요. 김태화가 얼굴이 좀 특징이 있어요. 네. 김태화 얼굴을 딱 보더니 22살짜리 딱 보더니 이 사람은 김태화가 아니고 정주현 씨라는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 있는 만화 가게 비디오 가게 가서 댕기면서 물어보니까 정주현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 정주현이라는 건 알아. 그러면 요 근처에 있다. 또 집중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복덕방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결과 복덕방에서 전단 보여주니까 딱 소개해준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태화 얼굴 딱 보면서 정주현 맞다. 그리고 이거 내가 월세방 구해줬다. 이제 범인 잡은 거예요, 이건. 그럼 특정이 되잖아요. 그 집 알려준 거예요, 이제. 그놈들 사는 집. 형사들이 급습했어요. 들어가니까 두 놈이 한꺼번에 있으면 좋았는데 조경수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런닝 셔츠 바람에 팬티 바람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김태화 이놈은 그러니까 정주현이라는 가명 쓴 김태화는 외출 중에 있는데 그때 검거할 때 시끌시끌했을 거 아니에요. 야 꼼짝마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 시간대 이 김태화 이 자식이 오다가 봤어요. 그럼 튀었겠다.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조경순 잡았잖아요. 예. 김태화랑 그렇게 친하면 너 김태화 은신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너 빨리 불어라. 그 새끼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조경수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지. 그렇죠. 김태화에 대해서 대라 절대 모른다고 함구했어요. 그럴 때 3월 9일 날입니다. 언론사에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네, 전화가 걸려와요. 신문사입니다. 네, 내가 샛별 룸사랑의 범인 김태화다. 예. 나는 여기서 우리라고 했는데 골 때려 여기서 아주.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 전화 받은 사람들이 이게 특종 노리는 거지. 경찰이 네. 먼저 연락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인터뷰 요청해요. 네. 인터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약속 장소를 정합니다. 이거. 네. 그러면서 이 새끼가 좋습니다. 나 인터뷰하고 자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알리지 말고 먼저 인터뷰만 하십시오. 당신들하고 인터뷰 딱 끝나면 내가 스스로 자수할 테니까. 근데 이때 만나기로 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거 종로구 여기 있는데 팜파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카페인데 여기에서 형사가 검거해요. 팜파스에서. 사실은 언론사에서 제보 받았죠. 자, 그러면 이 두 인간은 어떤 놈들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볼게요. 네. 조경수는요, 7남매 중에 넷째입니다. 역시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놀게 됐다고 본인은 얘기하겠죠. 그래서 중학교 중퇴. 김태화는 사남 일녀 중에 막내네요. 부모는 별거 하고 있었고요. 집안은 좀 빈곤했고 중학교 때 자전거 절도를 해가지고 소년원에 가서 한 달 있다 나왔어요. 네. 이때부터 이제 얘도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럼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얘들이 전남 나주 출신이에요. 나주. 고향 선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가정이라든지 학교의 부적응자가 맞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 만났냐면 조경수가 19살 때. 그러면 2살 차이 나니까 김태화는 17살 때. 예, 요 두 놈이서 범죄를 합니다. 네. 예. 어떤 범죄냐면 강도예요. 강도. 그것도- 이때는 나이가 더 많은 조경수가 제의를 해가지고 두 놈이서 강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 특수강도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와 살인미수까지.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구속됩니다. 네. 그래서 3년간 복역. 5년. 그러니까 복역. 그러니까 특수강도 혐의로는 3년인데 네. 특절 살인미수 이것까지 나중에 합쳐져서 2년이 더 합쳐졌고 5년을 풀로 살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1989년. 그러니까 같이 출소해요. 같이 네. 범행했으니까 같이 받아가고 같이 출소한 거죠. 각자의 길을 걷다가 네. 다시 뭉쳐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3천만 원 한번 열심히 벌어보자. 그래서 술집 차리자. 그러니까 술집 차릴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3천만 원을 모으는데 그걸 버는 방법을 이제 범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배운 게 뭐예요? 도둑질, 강도. 몇 번 성공했어요. 네, 둘이서 몇 번 성공했습니다. 뭐 노상강도도 하고요, 예. 차움치기도 하고요. 네. 자꾸 간이 커진 거예요. 과감해지고 이놈들이.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던 게 1990년 1월 2일 새벽인데요. 광주의 한 술집에서 여자봉원들하고 동석을 계속해서 술을 먹는데 26살 김 씨였는데
너 범죄형 같이 생겼다. 김태화한테 그랬어요. 농담 비슷하게 한 거지. 이게 진짜 실제로 그랬겠어요? 네. 아유, 그 범죄형으로 생겼네. 아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뻑가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김태하가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때도 이 여종업원의 옷을 다 벗기고 희롱하고 나서 흉기로 가슴을 수회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비명 소리 또 들고 듣고 달려온 저 술집 여사장 이 씨가 있었어요. 네. 그분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 사람 엄청 많이 다쳤어요. 네. 안 죽은 게 다행일 정도로 이분도 원래는 살해 목적으로 휘두른 겁니다. 근데 이분은 용케 살아가지고 중상만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배된 거예요, 그게. 그게 1월 19일 날입니다. 그리고 수배된 다음에 이제 이놈들이 광주에 있으면 안 되잖아. 광주에 사고 쳤으니까. 그때 겨울 나온 게 이제 그 가리봉동 벌집촌으로 온 거예요. 근데 교수님 여기 앞에 15시 나주 카페 종업원 폭행도 있던데. 아, 요거는 별건. 별건. 당일날 1월 2일 날 새벽에 그 술집 여종업원 살인했잖아요. 네. 근데 그날 낮에도 나주에 있는 한 카페에 가가지고 그 여종업원을 그 엄청나게 두들겨 팬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아주 악질들인 거예요, 악질. 그러니까 낮에 여종업원 나주에서 두들겨 패고 광주로 와서 백양룸사롱에서 술 먹다가 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다고 옷 벗겨가지고 흉기로 살해하고 여주인이 말리니까 여주인도 죽이려고 찔렀는데 여주인은 용케 살았고 그 길로 이제 그 광주를 떠서 서울로 올라와서 가리봉동 그 벌집촌으로 스며든 거고 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요번 샛별 룸사롱 사건 그 살인 사건을 벌인 거예요. 조경수 말로는 그래요. 김태화의 외로운 처지를 위로한다고 술집들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갔던 데가 샛별 룸사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술 한잔 먹고 2차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노. 종업원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 어? 너 나 무시하면서 이제 그 집끼리 때려부시고 막 난동 피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술집 사장 이제 연락받고 달려온 거고 술집 사장이 이제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나 술집 사장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 촌놈의 새끼들이 설쳐 또 뭐 그 나이도 얼마 안 돼 보이고 그러니까 겁을 엄청 준 거예요, 사장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결국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도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장을 향해서 이러고 간 거지, 이러고. 쫓겨나고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야. 쫓겨난 게. 에이, 죽여버리자. 다시 가자. 그 범행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자, 도구가 필요하잖아. 회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저 숙소에는 있잖아, 벌집촌에 그 회칼이. 술 먹으러 갈 때는 그거 안 들고 댕기죠. 네. 근데 회칼은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행하려고 맘먹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가요. 벌집촌에 가서 회칼 들고 나와요. 가리봉동 월세집 가서. 회칼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간 게 01시 30분이에요. 새별룸사롱. 거기 갔더니 이제 그 네 명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미처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어린애들 4명이서 술 먹고 있다가 그냥 마구 찔러버리니까 그냥 뭐 힘도 못 쓰고 그냥 당한 거고요. 네. 일부는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막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벽을 짚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럴 때마다 다시 끌고 들어간 게 다 있어요. 저 핏자국이. 안으로 다시 다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다 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죄가 나옵니다. 1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제 범죄하고 도피 나서. 중에 네. 도피 중에 이제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이제 경찰이 조사하죠. 네. 그게 여죄입니다. 네. 미용실 강도를 했었더라고요. 2월 6일 날 밤 8시에. 5명 정도가 종업원하고 손님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미용실에 들어가서 또 다 옷을 벗기고 예. 금품을 강취를 했는데 그때 금품 강취한 게 270만 원 정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거 이외에도 경기도 일대 미용실에서 38번 정도 돼요. 서울에서 19번, 경기도에서 한 19번. 그러니까 거의 미용실 쪽을. 꼭 그 전철역하고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미용실. 그러니까 이놈들이 한 30여일간 도피하면서 38번 정도 강도, 그 다음에 강간도 한 20번 가까이 돼요. 이 새끼들 체포된 다음에 뭐 끝까지 무비권 행사했어요. 네. 근데 특히 김태화. 김태화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니들 마음대로 하면서 형사들한테 여기에 거품이 헐게 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덤볐대요.
그러면서 김태환은 검거 후 3, 4일 동안은 아예 물도 안 먹었어요. 물도. 네. 식사 거부하고 물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먹어가지고 쓰러지거나 이러면 그 책임은 경찰 담당 형사한테 있어요. 약간 좀 머리 좀 썼어 형사들이. 아주 엿먹으라 하고. 취조실에다가 그 새끼들 있는데서 한 3일 정도 굶었으니까 얼마나 이 새끼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때쯤 됐을 때 형사들이 그 취조실 옆에 거기다가 숯불 갖다가 숯불날 골라놓고요. 거기다가 숯 피우면서 갈비를 살살 꽂어요. 살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지 김태화가. 먹었어요, 교수님? 같이 먹자. 야, 나 그만하고 같이 먹자. 한 점 집어주니까 억지로 못 이기는 차가 하나 처먹고 그 다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기도 아까워 이런 새끼한테. 이제 조사에 응하는데 그때부터는 뭘로 이제 계기냐면 우리 심신미약 상태,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 이러면서 계속 어필했어요. 근데 그거 씨알도 안 맥히죠. 다 기각당했습니다. 이들은요 5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명을 중상에 입혔고요. 38회 강도 강간을 했습니다. 얘들은 1, 2심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네.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91년 12월 18일 날 아침 10시에 사형 집행됐습니다. 아주 잔혹한 범죄자들, 잔인한 범죄자들. 그거 말고도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알게 된 부분이 많고 그런데 좀 불편해서 많이 뺐습니다. 네. 많이 뺐습니다. 많이. 어찌됐건 어린아이들 15살, 18살, 16살 2명.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잔인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요. 그들의 명복을 우리는 빌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이렇게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살인 사건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네. 교수님.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